IOC 인버전 오브 컨트롤인가요? 그러니까 제어의 컨트롤의 역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IOC하고 DI하고 항상 같이 나오죠, 설명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디펜던시 인젝션은 아까 설명드렸죠. 어떤 컨피그레이션의 상태나 뭐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특정한 인스턴스를 내가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주입할 수 있다. 그 어떤 설정 값에 따라서 내가 아까 챗 서버를 할지, 뭐 게임 챗 서버를 할지, 내가 설정 값에 따라서 내가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인젝션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까 required가 그냥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젝터가 알아서 해주는 거잖아. 이게 디펜던시 인젝션이고, IOC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보드 캐시라고 합시다. 보드 캐시 뭐 자바 JS든 간에 이 보드 캐시는 예를 들어서 첫 페이지 목록 첫 페이지가 우리가 20개를 보여요. 20개의 그 게시글 리스트를 보인다 했을 때 이 20개를 처음에 셀렉트 해왔어요. 셀렉트 했을 때 내가 이 보드 캐시는 이제 멤버 변수로 내가 뭐 퍼스트 페이지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얘 타입은 new 뭐 맵 이렇게 되겠죠. 맵을 하든 new 리스트를 하든 아니면 어레이를 하든 상관없죠. 어쨌든 이 20개만 담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이 퍼스트 페이지라는 건 언제 익스파이어 되죠? 새로운 글이 누가 써줬어. 그러면 새로운 글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때 익스파이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 뭐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need reload라는 게. 얘는 need reload는 항상 처음에 true가 되면 이제 하나 스레드가 돌고 있는데 우리는 뭐 while 루프로 돈다고 합시다. while need reload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need reload가 true일 때만 도는 거죠. 그럴 때 20개를 셀렉트 해와. 셀렉트 해다가 요 퍼스트 페이지라는 데다가 셋하죠. 그런 다음에 need reload를 뭘로 하면 돼? 폴스로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뭐 계속 돌린다고 합시다. 계속 돌리려면 사실은 여기가 true가 되면 되고, 여기서 if 걸면 되겠죠. if need reload 뭐 true 이렇게. 이거 짜기는 뭐 어떻게 짜든 상관없어요. 이걸 뭐 리커시브하게 짜든 아니면 set 인터벌로 짜든, 자바스크립트면 set 인터벌 해가지고 뭐 1초에 한 번씩이든 뭐 60초에 한 번씩이든 내가 돌면 되죠. 돌면서, 그리고 need reload는 어떻게 하면 돼요? 누가 게시글을 써요. write를 하죠. 보드 캐시점 need reload를 true로 만들면 되죠. 글을 쓰고 나서 성공했으면. 그러면 얘는 다시 이제 20개를 다시 읽고 오겠죠. 이렇게 해서 20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얘 보드 캐시점.js라는 거는 이 지금 first page라는 요 어레이를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얘가 관장하고 있는 거죠. 얘의 생명 주기를. 그리고 이게 true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expire하고 다시 select 해오겠죠. 그러면은 이 first page의 그 생산은 누구한테 달린 거야? 뭐 need reload하고 보드 캐시한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first page라는 놈은 내가 아까 select로 우리가 갖고 왔지만 이것도 이런 식의 어떤 다른 모듈에서 갖고 올 수 있죠. 20개를. 얘한테 뭐만 주면 돼요? need reload만 주면 되잖아. 그러면은 이 클래스가 need reload가 true면 새로 셀렉트에다가 20개를 리턴해 줄 거고, 아니면 그냥 캐시하고 있는 놈을 줄 수도 있고, 클래스를 분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셋하는 놈을, 퍼스트 페이지를 셋하는 놈을 DI라고 부르면 되고, 그죠? 다이나믹하게 인젝션 해준다. 뭐를? 20개를. 20개가 됐건 뭐 몇 개가 됐건. 그 다음에 보드 캐시는 이 퍼스트 페이지라는 요 객체를 20개 어레이를 생사를 관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실제로 이걸 왜 이제 IOC라고 부르냐면, 얘를 실제로는 이 20개, 지금 예를 들어서 20개 했지만 뭐 한 개의 뭐 공지사항 글이다. 요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보드 캐시가 생성될 때, new 될 때 얘도 new 해버리면 되죠. 항상 20개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new가 되죠. 그러면은 이 퍼스트 페이지를 내가 그 처음에 create 하는 것도 얘고,
그죠? 익스파이어해서 다시 릴로드 하는 놈도 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 게시판을 안 써. 이 게시판을 지웠어요. 운영진이 카페에서. 그럼 이 게시판은 이제 더 이상 안 쓰겠죠. 그럼 이것도 없애는 것도 얘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보드 캐시는 이제 우리가 클래스, 쉽게 얘기해서 클래스 A가 있는데 A의 컨스트럭터에서 this.b는 new B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클래스 A의 인스턴스가 B를 그냥 A가 만들어질 때 B가 만들어지는 거죠. A가 만들어질 때 20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럼 제어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B가 지금 주인공이잖아. B가 주인공인데 제어는 누구한테 맡긴 거죠? 얘한테 맡긴 거죠. 실제로 보드라는 20개의 보드 어레이가 있는데 BOARD 이 보드라는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가 실제로 주인공이죠. 게시판이. 그렇지만 이 게시판에 이 B의 컨트롤러는 누군가요? 컨트롤하는 놈은 A인 거죠. 그래서 B의 제어권을 A한테 그냥 넘긴다. 이런 의미로 인벌전 되는 거예요. 이 컨트롤을 인벌전 시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스프링에서 이걸 많이 쓰는 이유가 스프링뿐만 아니라 뭐 많이 쓰죠. 근데 이걸 많이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 컨트롤, 이 클래스 A 이걸 누가 해주는 거야? 스프링이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걸 누가 해준다? 스프링이 해주면 돼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고프의 디자인 패턴에도 IOC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EJB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썼죠, 자바는. 그래서 그 스프링의 부모를 보면 서블릿인데 서블릿을 가지고 서블릿이 뭐가 된 거죠? 서블릿이 JSP, 그렇죠. JSP는 컴파일 되면 서블릿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서블릿이 JSP 된 건 아니에요. 서블릿을 이용해서 JSP라는 게 나온 거죠. 그 다음 서블릿을 이용해서 EJB라는 게 나온 거고. EJB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EJB 플러스 여기다가 타임 리프 뭐 이런 템플릿 엔진을 포함해서 이제 스프링이 나온 거죠. 최종적으로. 히스토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이에는 뭐 프리마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템플릿 엔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EJB에서 IOC를 처음에 쓰기 시작했는데 EJB는 뭐냐면 엔티티 빈하고 세션 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이 개념이 스프링한테 그대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엔티티 빈이라는 건 뭐냐면 DTO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요 보드 같으면 보드 어레이 요거 퍼스트 페이지라는 놈이 내가 엔티티 빈으로 퍼스트 페이지를 만들어. 얘는 엔트리는 20개고요, 최대. 셀렉트 문은 셀렉트 아스타 모식이고 이렇게 설정을 해놔. 그럼 이게 퍼스트 페이지 20개를 내가 요 엔티티 빈이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은 엔티티 빈 뭐 get first page 뭐 보드 이렇게 하면 20개가 그냥 오는 거죠. 그럼 나는 이거 셋 한 적이 없잖아. 이 보드 20개를 내가 뭘 뉴 한 적도 없고, 그죠? 지가 알아서 셀렉트 해가지고 20개를 여기다 항상 캐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션 빈에서는 이제 라이트도 있고, 뭐 리드도 있고, 뭐 딜리트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이런 비즈니스 로직을 담고 있는 게 세션 빈이에요. 얘는 그냥 데이터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데이터 요 부분을 IOC라고 불렀죠, 그때. 제가 아는 IOC는 이거죠. 그랬다가 이 스프링에서는 이제 내가 요런 걸 설정해 놓고 요 보드라는 DTO를 이제 골뱅이에서 오토 와이어드 해버리면 이 보드라는 객체들을 누가 스프링이 알아서 컨트롤 해주겠다. 라이프 사이클을 내가 관리를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싶다.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드는데 캐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캐시는 항상 써야 되고 성능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유용하니까. 그럴 때 쓴다 그러면은 이 보드 캐시라는 거는 프레임워크 단의 코드가 될 거고 이 보드.js라고 하는
요 DTO는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거겠죠. 이건 컬럼이 하나 추가되면 또 바뀔 거고. 그렇게 되죠. 그럼 이건 사용자의 코드고, 이건 프레임워크의 코드죠. 그럼 프레임워크한테 내가 이런 거를 맡긴다. 그럼 우리 솔루션은, 우리 프레임워크는 네가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20개 이렇게 설정해주면, 이 보드 20개를 내가 알아서 캐시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럼 사용자가 직접 이런 캐시를 직접 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사용자는 데이터를 누굴 통해서 갖고 와야 돼요? 얘 보드 캐시를 통해서 갖고 와야 되고, 20개를. 그 다음에 쓸 때도 쓰고 나서 얘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뭐 보드 캐시점 add 뭐 이런 걸 부른다거나 expire 이런 걸 부른다거나 이렇게 불러주세요 하면 내가 알아서 캐시해 줄게요. 캐시 관리해 줄게요. 이런 거죠. 그러면은 제어권을 얘한테 넘기는 거죠. 실제 게시판은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IOC의 개념이죠. 디펜던시 인젝션하고 IOC하고 지금 막 섞여 있죠. 그래서 프레임워크들이 이런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원래는 실제로. 근데 리액트는 이런 기능이 없죠. 이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뭘 써요? 뭐 모백스라든지 또는 많이 썼던 게 뭐예요? 리덕스라든지 이런 거. 리덕스를 얼마나 안 썼으면 까먹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프록시 패턴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스트래티지 패턴, 스테이트 패턴 이런 거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하게 해주는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좀 더 봅시다, 우리가.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공부하다 보면 컨테이너란 말이 나오고 뭐 컨텍스트란 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왜 컨테이너란 말을 쓸까요?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오브젝트를? 디펜던시 인젝션 받은. 그러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어떠한 인스턴스를 마구 싱글톤으로 만들겠죠. 아니면 이렇게 캐시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거야, 프레임워크가. 그 갖고 있는 그 영역을 컨테이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라는 느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같은 이렇게 퍼스트 페이지 이 부분을 컨테이너보다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뭐라고 부르죠? 풀이라고 부르죠. 풀. 오브젝트 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풀이라는 말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풀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디예요? 데이터베이스든 소켓이든 커넥션 풀이라고 많이 쓰죠. 또 아까 엔티티 빈 같은 거 이런 거 다 뭐예요? 퍼스트 페이지 같은 거. 이 오브젝트 빈이죠. 오브젝트 풀이죠. 그 다음 또 무슨 풀이 있죠? 스레드도 보세요. 어떤 요청이 들어올 때 내가 스레드를 new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의 프로세스죠. 프로세스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사용자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스레드 하나 만들고 또 요청 들어오면 또 만들죠. 이거 매번 new죠. 스레드도 객체거든. 그래서 어싱크로너스한 객체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new 하기 힘들단 말이지. 그래서 이 스레드도 내가 미리 new 해놓는 거야. 몇 개를? 뭐 내가 설정하기 나름이죠. 미니멈 5개, 맥시멈 200개. 이렇게 해놓으면 이 5개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5개 가지고 하나 타고 얘가 수행을 하죠. 끝나고 나면 이거를 이제 GC가 도는 게 아니고 다시 반환하죠. 이런 건 어떻게 구현하면 되죠? 캐시에다가 뭐 어레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뭐 5개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A, B, C, D, E다. 그럼 A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now using을 true로 만들면 되죠. 그러면 내가 이걸 갖고 올 때 find 하죠. 우리가 이걸 뭐 캐시라고 C라고 합시다. C. find 요 C가 요 array라고 칩시다. 뭐 CA라고 했던 array find 그럼 요 C는 C. 저기 뭐 now using이 false in it. 요거 하나만 주세요잖아요. 그죠? 그럼 요걸 가져다가 얘를 뭐 하면 돼요? 얘 now using은 true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다음 놈이 올 때는 얘가 지금 갖고 갔으니까 얘를 못 갖고 오겠죠. 그리고 다 돌았어, 얘. 이제 요 B가 왔겠죠, 여기다. B가 뭐 다 돌았어. B가 다 끝났어요. 그럼 뭐야? B. now using은 false로 만들겠죠. 이렇게 하면은 다시 반환이 되는 거죠. 이게 풀이에요. 계속 재사용하겠다는 거예요. new를 안 하고.
쓰고 있을 땐 다시 또 쓰면 안 되잖아. 이 스레드가 겹치면 어떻게 돼요? 쪽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이렇게 플래그를 넣어가지고 내가 이거 풀링하는 거예요. 스레드 풀. 뭐 여러 가지 많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세션 풀이라는 걸 쓰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인덱스를 쓰는 쪽에서는 인덱스 풀도 쓰죠. 인덱스를 풀링하죠. 내가 인덱스를 풀링한다는 말은 뭐예요? PK가 우리가 뭐 유저 테이블의 PK가 인티지야. 오토 인크리먼트. 그럼 유저 요거를 내가 처음에 셀렉트 해가지고 20개 읽어왔죠. 제일 최근 20개를. 이거를 다시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갖고 있는 거야. 그래 놓고 누가 이제 새로 인설트를 했어요. 인설트 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다시 푸시하면 되죠. 푸시하면 또 새로 들어가죠. 언시프트로 하든 푸시로 하든. 그렇게 해서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사이즈, 요것 좀 사이즈는 20 해버리면 나머지 뒤에 놈 다 트렁케이트 되죠. 어레이 점 사이즈. 그래서 이 사이즈를 아예 바꿔버릴 수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풀링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20개 넘는 애들은 GC를 돌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안 쓸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20개를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5부터 200이다 그러면은 200이 될 때까지는 트렁케이트 안 시키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성능이 되게 눈에 띄게 확 좋아져요. 여러분들 서비스가 이제 좀 병목이 생긴다. 병목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다 캐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들은 이런 캐싱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캐싱으로 이제 넘어가면 또 할 말이 많죠. 어쨌든 이 오브젝트를 메모리에 올려놓고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풀링, 뭐 컨테이너 이런 용어들이 프레임워크에서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직접 구현하기엔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리고 버그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들이 해주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리액트에서는 뭐예요? 유즈 스테이트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풀링이 아니고 유즈 콜백이나 유즈 메모 또는 메모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건 다 풀링 되는 거죠.